이승만 정부 시절 권력을 누리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곽영주. 박정희 시절 권력의 정점에 섰으나 박정희와 함께 암살당한 차지철. 절대적 독재자와 운명을 함께한 최측근이자 가장 구설에 많이 올랐던 두 권력자가 모두 경호실장이었던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곽영주는 1924년생으로 일제강점기 군에 자원 입대하여 하사관으로 근무하다 해방 이후 수도 경찰학교에서부터 경찰의 길을 걷게 된다. 이천 출신이었던 그는 정치깡패 이정재, 유지광과 친분이 두터워 이천 삼총사로 불리기도 했다. 경찰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승만의 눈에 띈 곽영주는 경무대 경찰서장, 즉 경호실장이 되었다. 32의 젊은 경호실장 곽영주는 어찌나 이승만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는지 조선시대 궁중에서나 쓰던 말투로 이승만을 모셨다고 한다. 그렇다고 곽영주가 아부만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대통령의 간지러운 곳을 미리 알아채고 앞장서서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당시 동대문 사단을 이끌던 이정재와 유지광이 각종 정치 테러를 자행했는데 이때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챈 곽영주의 뜻이었다고 한다. (1956년) 이승만이 대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곽영주는 1등 공신이었다. 1952년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2번만 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이미 임기를 채웠던 이승만은 더 이상 선거에 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신만이 유일한 대통령감이라 믿었던 이승만은 1954년 4.4.5입 개헌으로 헌법을 바꾸게 된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대통령 출마를 2번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만듦으로 이승만 자신만이 연임이 가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4.4.5입 개헌은 절차상 문제가 많은 데다 국민들도 여든이 넘은 대통령의 노욕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이승만은 불출마를 선언한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승만의 마음을 잘 알았던 곽영주는 이정재에게 동대문 사단 깡패를 동원해 경무대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 출마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게 한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년, 서슬퍼런 시절에 경무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깡패들이 혈서까지 쓰며 난동을 부리자 이승만은 못 이기는 척 대통령에 출마하게 된다. 또 한 명의 경호실장 차지철은 1934년생으로 공수부대 대위로 근무하던 1961년 5.16 쿠데타 때 박정희의 경호를 맡으며 인연을 맺게 된다. 이후 차지철은 대통령 직계 국회의원으로 활약하다 1974년 청와대 경호실장이 되었다.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실장은 청와대 출입을 통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차지철의 눈밖에 나면 결국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때문에 차지철은 온갖 구설에 올랐다. 독실한 기독인이었던 차지철은 청와대에 기도실을 차려놓고 거기서 기도를 해야 박정희를 만나게 한다는 등의 구설이었다. 여러 구설로 인해 사람들은 차지철을 소통령이라 부르기도 했다. 곽영주는 이승만을 보호하겠다며 4.19 시위대에게 사격 명령을 내려 수백 명을 죽임으로 사형을 언도받았고 차지철은 박정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탱크로 밀어버리겠다며 100만 명쯤이면 된다며 큰소리치다 김저규에게 총을 맞았다. 그들은 왜 국민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그토록 절대적으로 주군을 섬겼을까? 대통령이 그들을 그토록 중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호실장이라는 자리의 특성일 수 있다. 당시 경호실장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로 모든 걸 대통령과 공유한다. 독재자인 대통령이 점점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립될수록 주변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이승만은 말년에 외롭고 주위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 말했고 유경수 여사 서거 이후 박정희는 비서실장을 불러 술을 마시며 외롭고 허전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권력에 근접한 사람은 경호실장이었고 곽영주와 차지철은
독재 체제의 어두운 그늘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